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옆에 놓고 이 채팅을 제가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옆에 노트북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수업만 했었는데 수업을 절반 정도 하고 이게 90분짜리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처음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면 되고 뭐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90분을 하는데 45분 두 개로 끊어서 그래서 45분은 요 기도책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5분은 말은 질의응답인데 질문에 반응을 제가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약간 불통의 아이콘 뭐 이런 거가 있거든. 막말과 불통의 아이콘. 야,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첫 시간 앞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60쪽 보시면 절기도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절이 왜 절이냐? 절을 해서 절이다. 절하는 집이라서 절이다. 절집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원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늘이 왜 하늘이냐 이러면 진짜 어려워진다. 왜 하늘은 하늘일까요?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왜 하늘 천자를 쓰고 왜 천이 하늘인가요? 이러면 우리는 하늘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천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쉬워. 근데 왜 하늘은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하필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사과는 사과인가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어원 따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절이라고 하냐 이랬더니 예전에 아도화상이 신라에 전법하러 왔는데 고구려에서 왔는데 아도기라조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래라고 하는 분 선산도리사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일선군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선산도리사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가봤어요? 구미에 살았었어요. 구미에서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닌데 거기가 신라 불교의 첫 번째 절이에요. 첫 번째 절. 그래서 그 선산도리사가 그 집 주인이 모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래가 털레가 되고 털레가 전레가 되고 전레가 절이 됐대. 그래서 절집이래. 모래네 집을 절집이라고 했대.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전에 저한테 유식 가르쳐 주시는 임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장률사가 워낙 큰 스님이고 대단해서 그 당시에 신라에서 자장률사처럼 되기를 다 바래서 애들을 자장자장했다더라.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스님은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찾아지는 것도 있어. 스님은 승님이다. 승가할 때. 불법승 할 때 승이에요. 승. 그리고 승은 인도말 승가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승가, 상가. 상가를 승가로 음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를 띄워버려서 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님 이러니까 승님. 그래서 이제 쌉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뭐 선생님 할 때 님자는 존칭이니까 스님에서 님자를 빼면 스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소리도 있고. 근데 스님에서 스승님이 나왔어요. 스승님.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귀족 시대에는
유학을 잘 안 갑니다. 당나라 유학 이런 데 안 가면, 당나라 유학 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나 이런 때 당나라 유학 갔어요. 이러면 지금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미국 국적으로 가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거보다도 힘들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 형편이 좋은갑다. 어차피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이랑 이런 걸 다 획득하고, 그러니까 걔네식으로 말하면 수능을 본 거야. 우리식으로 수능을 봐서 내가 전국 진짜 뭐 1% 안에 들어가지고 하버드대를 가서, 그러면 대단한 거지. 왜?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영어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들 문화도 좀 알아야 될 거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이상 해서 내가 1등을, 그러니까는 뭐 정확하게 1등은 아니더라도 상위 몇 프로 안에, 0점 몇 프로 안에, 아니면 1% 안에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야, 진짜 공부 잘하는 갑다, 머리 진짜 좋은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중국에서. 현장 스님 같은 분. 그래서 그거보다도 당나라 때, 신라 시대 때 당나라 유학 가는 게 더 대단한 끝발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면, 혹시 그거 아세요?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시다 그랬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미국에 한번 가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정부에서 방공교육 받고 나가고 그랬었어. 외국 나가려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게 80년대 말부터 풀려서 조금 이렇게 된 거고, 80년대 말까지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리고 뭐 초청장 받아야 가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힘들어. 아무튼 교육받고 외국 나갔다니까, 진짜. 아니, 우리 때는 아니었고, 저보다 좀. 나도 그렇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열흘짜리 여행 갔다 온 거예요. 미 동부, 미 서부 이런 거 하면 한 열흘 되거든요. 미 동부 캐나다랑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면 한 250에서 300 뭐 이렇게 나와. 홈쇼핑 봐봐. 홈쇼핑 금요일 날 틀면 대부분 나와. 6시쯤 틀면 나와거든. 아니 맞잖아. 그런데 여행 상품은 홈쇼핑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추진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냥 가는 걸로는 홈쇼핑이 제일 저렴해. 그리고 서비스도 많고, 문제 생겼을 때 항의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도 한 열흘 정도 미국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져. 이거 되게 재밌다. 지금은 몇 년 유학 갔다 오래도 혀가 안 꼬부라져.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열흘을 갔다 왔는데 혀가 꼬부라져. 그럼 우리는 또 진기하게 듣지. 그리고 뭘 선물로 받냐면 그 노란색 뒤에 지우개 달린 연필. 그거 하나 또 갖고 가면 학교에서 인싸템이지. 인싸템.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데, 왜 혀가 꼬부라졌는지 잘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겨.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한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을 막 몇 개를 들고 오고, 코끼리 밥솥, 그 다음에 보온병 뭐 이래갖고, 그놈의 코끼리는 더럽게 갖고 왔잖아.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게 통일신라나 이런 때 당나라 유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게 일반적인 귀족들은 안 갑니다. 귀족 사회의 특징이에요. 왜? 유학 갔다 온다 그래서 더 높이 쳐주느냐? 쳐주지 않습니다. 왜?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 사회의 특징은 그 귀족 집단 안에서, 우리 혈통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지 가방끈이 더 기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스님들은, 그것도 일반 스님이 아니에요. 일반 스님은 유학 못 갑니다. 일반 스님은 그냥 쩌리들은 어차피,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이 평등이 아닙니다.
예전에 신분 낮으신 분들은 그냥 절에서 출가해도 일하는 스님이에요. 공부하는 스님 아닙니다. 귀족들은 노비를 데리고 갑니다. 출가할 때 노비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자기 별채 만들어 놓고 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 신분제 사회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뭐 사람은 평등한 거가 기본이잖아. 아무리 자기가 재벌이고 뭐도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지.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아니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시절이 달라진 거고 예전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세종이 다 잘했는데 그중에 악법을 만든 게 있다. 그게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쌍놈이 아니면 밑에 사람이 양반을 고소할 수 없어요. 부당한 걸 당했어도. 그러니까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러면 고소하잖아.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제도인가 싶은데 그게 그 당시 인식인 거예요. 조선 초에도 그랬던 거예요. 귀족제도 아닌데 조선은 귀족제도 아니고 양반제하고 귀족제는 달라요. 귀족제는 혈통으로 결정되는 거고 양반은 시험을 봐서 그 위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반 얘기할 때 늘상 그 말씀을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해. 우리 뭐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왕족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거. 그건 귀족제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무조건 왕자인 거야. 마치 재벌하고 똑같아. 근데 양반제는 능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의사 아들이지만 의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버지 잘 만났네. 끝.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 웃기고 있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삼성 사장이에요. 어쩌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벌은 상속되지.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사장이에요. 아버지 훌륭하시네. 너는 뭐 별거 없지. 아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조선의 양반제예요. 그래서 윗대가 뭐예요?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양반 적에서 파지고 되고, 그러니까 위에 양반들이 있었더라도 이건 신분이니까. 아니 아버지가 의사고 할아버지가 의사고, 근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내 자식도 의사도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의사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에는 없지. 그래서 양반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데 보면 전라도에 양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함경도 이런 데 양반 없다가 나와버려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거기 무슨 뭐 사또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건 양반으로 안 칩니다. 그 정도는 양반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금호그룹, 뭐 안 그러면 무슨 뭐 한진 이런 거 보면 저런 대기업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저게 우리랑 같은 레벨이라고? 저게 뭔 재벌이야? 그냥 구멍가게 하는구만. 이것도 가능하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개념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같은데, 그러니까 요직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쪽에 못 들어가면 양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선천적 지위가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득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것은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양반 자식이니까 조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집에서 의사 아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왜? 계속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은 집에는, 교사가 많은 집에는 자식이 교사 될 확률이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런 걸 지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나도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연예인 집에는 자식이 연예인인 경우들도 있고, 최민수 뭐 이런 것도 그런 분이잖아. 다 있잖아. 그렇게 될 확률이 되는 거지. 그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연예인 자식이라고 연예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양반하고 귀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 내 위치가 어디냐, 내 혈통이 어디냐가 갑인 거야. 그리고 그 귀족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가 최고야. 그래서 잘못해서 유학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왕의 남자 이중기 열심히 잘 하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허허, 이중기가 누구였지? 예전에 김민우 아십니까? 그 노래 그 히트곡 몇 개 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잊혀져 가지고 지금 자동차 딜러 한다고. 아니 그렇게 나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유학을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데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귀족인데 출가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자발 출가, 밀려서 출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제 밀려가지고 거기 계속 있으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귀족인데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 데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내가 만수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사회사업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명상 같은 걸 해서 내가 어떤 구도심을 가지겠다. 가능한 얘기잖아. 왜? 이 사람은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발심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대각국사 의천, 문종의 넷째 아들, 고려의 세종 같은 분이 문종입니다. 그럴 문자 들어가면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딱 들어봐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문종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안 씻어가지고 종기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씻어. 그것 때문에 개의정난 나고 저 단종 저렇게 되고 단종 됐잖아. 집안이. 아버지가 좀 씻지.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가지게 됐잖아. 좀 잘 씻어. 안 씻다 자식까지 화를 입는다. 그래서 그 문종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마지막 치세는 사실 문종이 한 거예요. 굉장히 근실하고, 근데 너무너무 효자고, 어떻게 참 역사를 보면 참 진기하다. 나는 그 조선 초기 그걸 보면 어떻게 이방원이 세종 같은 아들을 낳고, 이방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양아치과거든. 그런데 세종 같은 아들을 낳고, 세종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잘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종하고 이순신 장군을 디스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함부로 그 위험한 건데. 근데 세종이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비대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여러 끼를 먹어. 그리고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어. 고기 반찬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방원이 얼마나 세종을 좋아했으면 이방원이 그 죽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는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으니까 상 기간에도 3년 동안 예전에 상을 했잖아.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지금하고 다르지. 그래도 쉽게 말해서 이도한테는, 세종한테는 고기 반찬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또 세종이 그걸 날름 먹어요. 아니 원래는 그 먹으란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문종은, 야, 그러고 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문종은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유가 창병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거에 너무너무 일중독인데다가 효를 너무 극진해요. 이분이. 극진해. 근데 효가 극진하면 몸이 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런 기록에 나온 것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종보다 훨씬 더 인품적으로는 훨씬 대단하고 근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약간 멋스럽고, 그러니까 이방원 기질도 상당히 있어. 근데 문종은 완전 모범생 캐릭터 있잖아.
그런 캐릭터. 그래서 야, 같은 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인 거는 맞아요. 이해가 돼. 그냥 그 피 같은데. 근데 세종하면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문종 딱 이렇게 이거 참 재밌지. 재밌지.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아예 유학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유학 갔어요. 최치원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겁니다. 뭔가 한번 반전해 보려고. 최치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으로 성공한 진짜야. 조기 유학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최치원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혼자 기러기 엄마가 없죠. 뒤에서 누가 좀 대중보 같지도 잘 않아. 그냥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혼자서 어린애가 혼자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해서 하려니 보통 일 아니지. 진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출가를 한 상황에서 그 의천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형도 왕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 중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배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결국은 상선 타고 밀항해가지고 가서 공부해서 정원법사, 화엄종의 정원법사한테 그 배우고 천태산에 가가지고 그 천태 지자대사 그 탑에 예배하고, 저도 그 지자대사 육신탑에다가 다 예배를 하고 다 했었는데 나는 안 풀리고 대각국사는 또 풀리고. 그때 천태대사가 영험한 건 그때 저 대각국사한테 다 줬는가 봐. 나는 안 풀려. 내가 2번이나 가서 했는데. 3번 가야 되나? 봉정암이야? 3번 가야 이루어져. 천태산이 봉정암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천태종도 세우고 뭐 교장도 만들고 속장경이라고 흔히 얘기가 나오는 교장도 만들고 뭐 많은 업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천태대사 대학국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명들이 갔지. 그런데 개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도 물도 설고 말도 설고, 귀족이니까 돈은 있어요. 그리고 종자도 데리고 가. 그래도 이게 쉽지 않지. 맞죠? 음식도 다 뒤집어진 거고 잘 안 맞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통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라 지금도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 간 애들의 10명 중에 1명이 끝까지 학위를 하고 오지, 나머지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온다. 총알이 떨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맞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응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색인종을 무시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어. 근데 그 돌아오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 9명이 돌아온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그렇게나 많이 돌아오나?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 한 사람은 얘기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입을 풀고, 돌아온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가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기독교에서도 있거든요. 교회 효과라고. 교회를 다녔더니 뭐 영험한 걸 봤지. 기도가 성취가 됐지. 그 사람은 열심히 불고 댕기고, 안 된 사람은 내가 신심이 부족한가 이러면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마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글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 3대 성수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 발현지라고 파티마가 있어. 파티마. 거기서 애들이 셋이서 이렇게 거기 뭐 마리아가 나오는 걸 봤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성수고 뭐 병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했거든.
근데 그 영국 BBC에서 병치료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BBC에서 취재를 했어요. 다큐로. 그렇게 해서 그걸 나섰다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와서 안 낫고 간 사람도 다 이렇게 양적 검토를 했더니 병원 치료 안 하고 물만 가지고 나선 사람 비율을 보면 병원 치료랑 다 병행한 사람은 이게 원인이지 저게 원인이지 분명하지 않잖아. 그리고 안 나선 사람 비율을 보고 이랬더니 자연 치유되는 확률 이상의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자연이다 해서 풀 삶아 먹는 사람들도 암 사기예요. 그런데 나섰어요!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면 그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개인적 소견이니 방송국이랑 관계없습니다. 이거 항의하지 마세요. 우리랑 관련 없어요. 우리랑 관련 없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자막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거짓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이제 벼락 맞는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왜 됐는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그 파티마 성당에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물도 먹어보고 했었어요. 나 밤에 가서 물도 먹고, 내가 다 해봤는데 거기서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또 앉아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때 간절함이 없어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그때 믿었었어야 됐어. 그 물 먹기 전에. 그때 내가 안 믿었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요즘 이제 제가 초심을 잃었어. 부드러워지려고. 내가 김구라랑 비슷해진 거야. 김구라도 원래 훨씬 더 독했거든. 사람 됐잖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검토 가능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치유로서 낫는 확률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그 BBC에서 다큐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당나라 유학 간 스님들도 많이 처음에는 진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갑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귀족이니까 돈은 많은 거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재벌이 유학 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지. 화려하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명품의 거리가 그러면 초심을 잃고 또 거기서 지를 수도 있잖아. 플렉스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신라의 귀족이야 이러면서 딱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다며. 뭐 버닝썬 이런 거 하면 뭐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고 샴페인 3,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터뜨려 가지고 막 뿌리고 막 이런 거 했었다며. 몰라. 저는 뭐 그런 걸 가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구경은 해보고 싶어. 그리고 막 누구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그 인터넷 안에서 막 떠돌고 이런 거에는 누가 나와가지고 뭐 한 달 하루에 뭐 3,000만 원을 뿌렸어요, 5천을 뿌렸어요, 뭐 돈으로 갖고 와서 그냥 뿌려버린대. 내 앞에서 뿌리지. 아니 그런 게 있대. 난 몰랐어. 그 PD 수첩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던데 그런 게. 이상한 이야기 Y 뭐 이런 거 있잖아. 궁금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아니구나. 맞네. 궁금하네. 그래서 뭐 그런 데서도 내가 봤었다고. 제가 그런 쓸데없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에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수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가오는 더 잡아요. 나 당나라 유학생이라 말이야.
나도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나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 이제 한다고.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차 문화. 우리는 그렇게 차를 잘 안 마셔도 돼요. 물이 좋기 때문에. 중국은 물이 안 좋아서 석회수가 많으니까 차로서 중화를 시켜서 탈이 안 나게 먹게 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는 정수기 같은 소형 브리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말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산천이 좋아서 물이 맑기 때문에, 물이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맑아서 그냥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약수인 줄 알고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딱지를 붙여놨지.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은. 야, 10년째 퍼다 먹었어. 그 할머니 10년째 그 받아 먹던데. 그래서 올해 못 사시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 안 드시니까 또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 서울시에서 그거 다 약수터 그거 다 띠라 그래.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물 떠다가 마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가서 막 이런 말통 같은 거, 그 바이오 이렇게 써 있는 그 물통이잖아. 나 그 물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바이오는 무슨 놈 바이오야, 그냥 플라스틱 통이구만. 플라스틱이 바이오 댄들 뭐를 얼마나 되겠냐. 그냥 생각을 했어. 그런데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뭐 산이 다 걸러주니까 이게 흙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 흙이나 땅이나 똑같구나. 이런 걸 통과하면서 걸러지잖아. 이물질을 걸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이 좋으니까 굳이 차를 안 마셔도 되는데 차를 마신 거지. 그때도 아는 소리를 했던 거야.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혀꼬부라지는 거예요. 원조인 거야. 그래서 차를 딱 마시면서 각을 잡으면서 너네 이런 거 알아?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워 갖고 온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 공부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부한 게 미천이 없는 사람은 그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뭐 맨하탄에 가보니, 시애틀에 가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잖아.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야. LA에 가니까 로스안젤레스에 그냥 천사가 있더라고.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스승님이 됐다니까. 그 아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이,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스님을 사부라고 불러. 사부. 스승사자를 써. 시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부라고 불러. 네? 스승사자를 쓰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훈몽자회나 이런 게 한자를 어떻게 이런 걸 사전, 요즘으로 말하면 사전. 그래서 그런데 보면 스님이 스승님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스승님 부인, 내가 그런 얘기 해주는데 스승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은 목사 부인을 사모라고 하고. 그래서 원래 사모라는 표현이 스님 부인이었나. 뭐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스승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꼭 수행을 안 했더라도 견문이 넓어졌잖아. 큰 세계에 가서 넓은 걸 보고 왔잖아. 그걸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대학국사 의천도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해요. 의천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전론, 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시키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송나라에 가보니까 송나라에서는 화폐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화폐하면 옛날부터 쓰던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전론, 화폐를 주조해서 전국으로 유통시키자라고 주장한 게 대학국사 의천이에요.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송나라에 가서 보니까 물산들이 풍부하고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쿠팡 만드신 분이 원래는 아마존을 따라서 한 거잖아.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을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저 시스템을 그대로 해서 한국에서도 약을 팔면 되겠다 라고 해서 쿠팡을 만들어서 이 양반이 준재벌급으로 됐지.
수십 조는 될걸? 한때 100조까지 올라갔잖아. 그것도 상장도 이게 한국에서 상장해봐야 옥션이나 이런 거 뭐 인터파크나 이런 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장을 해버리자. 그랬더니 재산이 쫙 올라갔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국 유학 안 갔으면 그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 같은 이렇게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저래서 국내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거 불상이나 갖다가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새벽 배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 불상 새벽 배송할까? 너무 창의적인데? 근데 쿠팡이 진짜 고맙지. 왜? 쿠팡 때문에 배송이 훨씬 빨라졌지. 어떻게 배송이 오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놈이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던져놓고 가. 그치? 그리고 그 박스를 받다가 그 아이스박스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언제 갖고 가. 재밌지 않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 뭐 궁금하진 않아. 그냥 신기해. 야, 이렇게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이렇게까지 빨리 배송이 되나? 시키면 막 어디서 던지지. 야, 받아! 이렇게, 이렇게 문 열면 와 있잖아. 어떻게 와 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문 밖에다 버려놓고 갔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스님 이런 거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스승님, 그리고 원래는 승님, 승님에서 시작되잖아. 승님, 그리고 그거는 승가, 상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가, 승가, 승님, 스님, 그리고 중간에 스승님, 지식인으로서의 스승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찾으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승가라고 하는 게, 인도의 승가라는 게 4명 이상의 단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이 최소 단위가 넷이에요. 넷 이상이 떼거리로 살아. 그래서 떼거리로 산다 그래서 번역해서 무리중자를 써서 중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은 번역어고 스님은 음역입니다. 음역입니다. 그런데 중은 좀 안 좋은 말로 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스는 님으로 붙고 중은 놈으로 붙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 때문에 전화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하다가 중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중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중 하더니 조금 한 2초 정도 있다가 중님 이렇게 중님 중님 새롭다 중님 내가 그랬다. 중님 상큼한데. 그래서 그렇게 잘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땡땡이 스님을 땡땡이 중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 땡땡이 중 떼중 줄여서 땡중 땡땡이 중 떼중 이런 표현도 있잖아. 그 땡땡이는 대안스님 때문에 신라시대 때 대안스님 때문에 대안스님이 동발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면서 땡땡 하면서 대안 편안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리고 스님들이 그걸 치면서 건립이라 그래가지고 불사나 이런 거를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초에 사물놀이 같은 거 영감님들이 이렇게 노인회 기금 마련해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걸 건립이라 그래. 건립. 그래서 그때 신호용구로 그렇게 땡땡 쳤었어. 그래서 땡중, 땡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 파악이 분명해. 그런데 절은 의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고 절하는 집이라서 절이다. 이렇게. 아마 절하는 이 절의 형태하고 관련될 거예요. 절을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절하는 방식을 처음 보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일으켰어요. 절이 인도 문화라니까. 이렇게 절하는 게 인도 문화라니까. 이게 오체투지라 그래서 인도 문화라서 중국에는 이런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거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70년대 무성 영화를 보는데, 예? 70년대 무성 영화 맞죠? 제가 90년대생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무성 영화에 그 변사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랬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옛날 우리나라 국산 영화 별로 없고 흑백으로 된 저 외국 영화,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런 영화에서만 뽀뽀를 막 하거든, 쉐리 하거든. 한국 영화나 이런 데서는 뽀뽀를 못 할 때고 그때 뽀뽀하려고 이렇게 하면 불을 보여준다거나 비둘기가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새가 막 푸드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갔었고 미국 영화나 이런 거는 그냥 대놓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남사 시려워라 이러면서 참 뽀뽀도 맛있게 하네 이러면서 보고 이랬었다고. 아니 지금은 그런 게 TV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약간 문화적 충격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도 하면서 아유 왜 그런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어요. 절하는 걸 처음 본 중국 사람들의 충격은 엄청나. 저게 지금 뭐 하는겨?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면서 그 대표 브랜드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절하는 집이어서 절일 확률이 무진장코. 근데 왜 절이 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하는 방식을 왜 절이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절은 인도 문화고 수입된 거고 그 원형이 뚜렷하진 않아요. 단지 절하는 방식과 절하는 집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이라더라라는 정도. 그리고 이 절과 관련해서 이제 60페이지에 보면 절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절을 통해서 요즘은 108배 같은 경우가 뭐 유산소 운동 비슷하게 해서 집에서도 운동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절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이에요. 야, 무릎 나가면 진짜 절단 난다. 그래서 절하다가 무릎이 나가서 절단인가? 그냥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그러다가 터지겠지. 그래서 낮에 여기 사실 제가 낮에도 수업했거든요. 낮에 거 재밌게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별로 재밌게 안 했어. 그거는 교재가 이거보다 어려워.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쌉소리를 할 수 있는 아주 능청능청한 걸 해놨고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절을 이렇게 수행의 의미로도 보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체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절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절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또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절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절하는 방식은 임진왜란 이후에 체계화된 거고 그 전에는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절로 또 절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바닥에 이렇게 쭉 당기잖아. 오징어 하듯이 그냥 쫙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랬다. 스트레칭 하나는 잘 되겠다. 막 쫙 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절하면서 오체투지하면서 막 다니시는 분 보면 앞에다가 아예 그냥 이 판자떼기를 뭐 하나 대놨어. 왜냐면 이게 못 견디거든. 그래서 그걸 해서 쫙 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절은 외래문화고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어요. 인도의 불교를 타고 들어온 두 가지가 동아시아를 완전히 히트 상품으로 점령한 게 있다. 그 절하고 향이에요. 절하고 향.
그리고 이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로서 정당하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BBS에서, 여기가 진흥원이 원래 BBS랑 같은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BBS에서 예전에 이게 방송을 한 적이 있어.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사실은 불교판 무엇이든 알아보세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질문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거를 뭘 생각을 하냐면 누구야 법륜 스님처럼 증문즉설 하나? 아니 그런 여러분 개인과 관련된 부분 관심 없습니다. 넣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난 자녀 없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 참어. 다 참고 살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바세계는 가민고토, 참아야 된대. 참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집에 시어머니랑 뭐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요? 잘 알아보고 결혼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그런 걸 할 생각은 아니고, 그런 걸 할 생각은 아니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대빨이나 해라 이러면 질문 못 합니다. 우리 또 보살님들 질문 문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향을 안 피우고 절이 되나?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입니다. 향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인가? 필수인가? 대다수 절에 가보면 향 피우지 말라고, 신도분들한테 향 피우지 말라고 라고 하지만 예불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자기들은 피거든. 이게 뭐야? 안 필 거면 예불 할 때도 안 피든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예불문 자체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향, 그걸 5분 향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초기 불교에서는 5분 법신으로 나와요. 굉장히 연원이 긴 거라고. 그러니까 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해왔던 거야.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향 문화가 불교를 타고 넘어왔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 사실 이집트부터 해서 이렇게 쫙 넘어오는 얘기. 예. 향의 시작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넘고 그래서 이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미사 지낼 때 향로를 가지고 요걸 하지, 요거. 몰라? 이렇게 뽀글뽀글 연기가 올라오잖아. 그래서 향 문화라고 하는 게 쫙 퍼져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향을 자꾸 못 피게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향은 신명과 통하는 거고, 신명 중에서는 삼보처럼 감흥이 대단한 게 없고, 그래서 향을 꼭 피워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문화적 영향 때문에 제사에도 향이 필수가 된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현충원 이런 데서 다 향 피잖아. 맞잖아. 단 그 선향이 아니고 가루향을 쓰지. 하지만 다 똑같은 향이잖아. 그러니까 향약되는 게 없어. 근데 뜬금없이 절에서, 원래 절이 주특기였는데 절에서 갑자기 못 피게 해.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향을 다 그걸 어떻게 다 꽂습니까? 원래는 그게 밖에 향로가 있었어요. 밖에 향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안에도 사실은 향을 피워야지.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데서는 그게 뭐 100개가 돼도 다 꽂으라 그래요. 저는 향연기 싫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해야지. 좀 세게 말한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그게 그 연기를 타고 내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향은 생략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거예요. 질문 좀 올려봐. 향 얘기 한대잖아. 향 얘기 한대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과 관련해서 질문 잘 안 하고 안 올라오니까 얘기해드리면 자기 향 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향을 가지고 다닐 거를 많이 권장해 줍니다. 남의 거 그냥 이렇게 절에 가니까 올려져 있던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마일리지를 100% 내가 마일리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부가 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봐.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내 책이 되는 거고, 누가 법보시를 했어.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그 공덕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한테 배정이 돼요. 그래서 큰 돈 안 들면 향하고 향꽂이, 아니 그 향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걸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쓴 거는 이게 정신적인 염체라는 게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 깨끗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원의 물건이기 때문에 기원의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는 몰라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컵에서 물 마시는 거랑 비슷하지. 아닌 거는 아닌데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찝찝할 수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그 스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살균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씻고 살균기에 넣는지 계속 살균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균은 없는데 침은 있는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만 하나? 그래서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야, 누가 향 피운다고 환경 오염되냐고 물어보면 향 피워서 환경 오염되면 공장 세워야지. 차를 타지 마. 차를 타지 마. 향에 불 피우면 뭐 이렇게 불난다고 못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절이 목조라. 향 피우면 그러면 초를 피지 말아야지. 초가 향보다 훨씬 위험하지. 초도 요새 잘 안 피게 하잖아요. 초도 안 핀다고? 굉장히 재밌는데? 네? 아니 근데 초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는 생략돼도 돼요. 초는 빛의 의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명의 의미밖에 없어. 그래서 초는 안 켜도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초는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양놈초라고 그래서 양초잖아. 그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예전에는 밀초예요, 밀초. 밀초 아니면 등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는 사실 선택사항이고 향은 필수사항입니다. 향하고 절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사항입니다. 향하고 절은. 그래서 그런 거는 언간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목이 아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향을 안 피울 수 없기 때문에 향은 피워야 되겠고, 그런 문제도 일본이 먼저 봉착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뭐 영원향이나 PPL 아닙니다. PPL 좋아합니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올 일도 없지 뭐.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거 붙이겠어. 그치?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끔 보니까 뭐 염주 PPL. 내가 염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자꾸 손가락으로 염주 돌리니까 누가 자연 스님의 손가락 염주 이래서 팔아먹고 있던데. 이거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제가 이거 모모 할매 보살님께서 저에게 큰 마음을 내서 주신 이 호박 염주, 호박 염주? 이거 되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디서 팔아요? 그런데 할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쌉소리 한번 할까? 오래간만에 쌉소리. 이거 향 그거 좋은 거 하나 들어왔네. 이거 좋다 이거. 향은 상단, 중단, 영단 순으로 피워야 되냐요?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홀수로 피워야 돼. 오연실님 당첨입니다. 커피 한 잔에 박수 칠 일 아니다. 그래서 그건 다 순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순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마저 얘기 드리면 과일이나 이런 거 쌓을 때도 신중단이나 이런 데는 같이 쌓는 거 아닙니다. 몰라 한두 가지 정도는 같이 쌓아도 되는데 원래는 다 퇴공이에요. 그래서 중단 퇴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도 다릅니다. 부처님 쪽은 3단, 단이 3개예요. 이렇게 봐봐. 그리고 신중단은 2단이에요. 영단은 원래는 1단입니다. 그래서 위계를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높낮이도 신중단은 부처님 단보다 낮아요. 그리고 영단은 더 한 단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음식이 물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퇴공이라고 합니다. 퇴공. 그래서 따로따로 음식을 올리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밥을 먹을 때 양반집에서는 다 독상이었고, 할아버지가 드시다가도 아버지한테 물러가고 아버지께 자식한테도 물러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물림이라고 하는 거고, 제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이 드시고 제사상에서 드시고 그것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죠.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시 불공하고 난 뒤에도 원래는 부처님 맞이밥을 헐어서, 쉽게 말해서 같이 좀 섞어서 그 구성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음복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 같은 거 올린 절에서는 그러니까는 닭이에 차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씩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나눠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안 올리고 물을 올리니까 그 물을 커피포트에 넣어서 커피를 끓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복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봐, 되게 쉬워.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중단에 과일이나 이런 거를 따로 쌓으면 신중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 네가 네 위치 파악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퇴공이야. 신중 퇴공, 중단 퇴공이라고 돼 있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건 물린다는 뜻이야. 물린다는, 퇴공, 공양을 물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누가 높은지를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높은지를 알고 신중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사를 때도 순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을 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어른 먼저 하고, 그리고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른한테만 하는 거예요. 가운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안 맞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운데 부처님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운데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한테도 절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는 밑에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가정교육 때 다 어른 앞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 아랫사람한테. 아니 그거 몰라요? 그거 상식이잖아, 상식.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꾸. 나도 미치겠어. 90년대생인 나도 아는데 왜 이거를 어른 앞에서는 밑에 사람한테 인사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거는 가능해도 깍듯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있잖아, 존칭어 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인사 받을 상황 아닌 사람에게 어른이라도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인사나 예는 다 상호래기 때문에, 그래서 밥상에서 공양하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어른이라도 아버지라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목욕하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주무시는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다 그것도 어렸을 때 다 배웠었어요, 사실. 상대가 인사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기본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에서요. 앞에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지장보살하고 신중단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처님께 먼저 절하고 그다음에 신중단 절하고 지장보살이 절하고 있나요? 보살이 높잖아. 불보살이라고 하잖아. 예. 그리고 부처님 지장 예,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 예. 그래서 보살님도 높아요. 보살님도 높다고. 그리고 신중단과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 신중단은 일종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 조선으로 말하면 승지, 도승지, 승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정수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성철 노스님께서 신중단의 스님들은 절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작은 스님들은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는 절을 다 했어요. 성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중단에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원가람을 하려고. 왜? 내가 답답어. 내가 답답. 내가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나 약자야, 약자. 잘 보이고 싶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신도분들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한테 잘 보여야 돼, 뭐든지. 실무자가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부처님이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앞에 하수도가 막히면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넣는 거다.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대통령이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거 뚫어줘 이러면 직원이 빈정이 당한다. 있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을 많이 피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그 PPL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향 연기를 한 90% 이상 줄인 향들이 있어요. 그게 까만 향들. 왜? 일본은 우리보다 그 문제에 먼저 봉착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향 연기를 거의, 그러니까는 이런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 걸 개발했겠어? 안 피울 수는 없고 피우기는 피워야 되고, 그런데 진짜 실내에서 이게 왜 이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냐면, 예전에는 한옥이 우풍이 세잖아. 그게 뭐냐니까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연기가 있어도 다 빠져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딱 밀폐시켜 버리잖아. 냉난방의 효율이 좋아졌잖아. 우풍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차버린다고. 잘 안 빠져. 맞죠?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보면 자꾸 목 아픈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향을 피워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막 너구리 잡듯이 향을 피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괜찮습니다. 나 12시간, 오늘도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금 수업 중인데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별난 사람들 외에는 저는 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밖에 향로들,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대따리 크게 피우기 때문에 밖에 향로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냥 너구리 잡듯이 그냥 막 서우 영은사 같이 신도 많이 오는 데는 아예 막 그냥 절 전체가 막 스모그 같아. 막 뿌옇다고 들어가면 향을 얼마나 피우는지. 전에 소림사 가니까 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 향로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연 발화로 불이 납니다. 향로 안에서 향을 너무 많이 꽂아 놓으니까 이게 열이 생겨가지고 향이 팍 불이 붙어요. 진짜. 그거 중국 저랑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향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향을 연기를 적은 걸 쓰든지 아니면 일본 절 같은 경우에는 후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 연기 때문만은 아니고 걔네가 밀교에서 호마법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거는 이런 쪽패 같은 데다가 자기 기원들을 쓰면 그거를 가지고 태우면서 향을 이렇게 향연기가 향연기가 아니 그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그게 약간 향나무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그 기원이 부처님한테 전달이 돼서 하는 거야. 그거 호마법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되게 멋있어요. 되게 재밌어. 호마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쪽패들을 거기다 신도들이 거기다 소원을 다 썩어놨어. 이렇게 나무패에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 향나무 같은 데 펴서 그러면 그걸 착착 그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쫙 부신대. 이게 뭐 이렇게 뭐 마술 같아. 이렇게 쫙 불이 멋지다고. 재밌어. 근데 이렇게 보면 야 그거 목조 건물에서 불 안 나나? 이래갖고 위에 딱 보면 위에 후황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이는 거야.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밀교 사찰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빨아들이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냥 이렇게 굴뚝 같은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거 돌려서 빨지만 옛날에는 돌려서 빨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막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뭐 보살님들이 법당 보살님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신도들이 이렇게 피우면 피우지 말라고. 근데 피우고 도망가면 되거든. 꽂고 도망가면. 그러면 또 기분 나쁘게 그거를 뽑아 가지고 확 뒤집어서 꽂아요. 기분 나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뒤집어 꼽으면 그 사람이 나쁜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이 굴러와. 이렇게 지금 내 앞으로 굴러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몸을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힘을 써서 그 돌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돌의 힘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꺾는 사람이 마일리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도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요즘은 그렇게 잔소리하는 시절이 아니거든. 잔소리하면 다들 싫어해요. 애들도 싫어하고 개도 싫어하고. 그런데 할매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사실 이거 노력하면 금방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게 안 피우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우리같이 향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맡으면 되는 거고, 저는 향냄새 자체를 좋아해요. 연기가 좀 자욱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관계가 없고,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초를 몇 개 켜놔라. 그러면 그 향 다 빨아먹는다. 네가 목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차이 없을 거다. 왜? 초 몇 개 이렇게 작은 거 아로마초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펴놓잖아. 그럼 다 먹어. 다 먹어. 그래서 별 문제 없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해결할 쪽으로 생각을 하면 환풍기를 놓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안 피는 쪽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절에 가니까 향을 하나를 피우면 그거를 뺐다 꽂았다 하래. 향로에서. 이게 무슨 재활용도 향을 재활용하나. 이게 무슨, 그게 기원이 담긴 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초를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를 꽂았어. 그랬더니 딴 놈이 또 빼가지고 지 이름을 쓰고 또 꽂아. 또 딴 놈이 그 뒤에 놈이 또 지 이름을 써서 꽂아.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아예 피든지. 안 그러면 일본은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일본은 향로 안에 전선이 있어. 열선이. 그래서 열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 열선이 깔려 있어. 그러면 향을 긴 걸 피면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니까.
왜? 향은 생략하기 어렵고 피우니까 이게 지금 밀폐가 되니까 연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향 연기를 없애는 방식도 하나를 그런 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대신에 그걸 다 태우면 향이 많으니까 가루향을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가루향을 놔서 태우려면 우리가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데서는 나무향을 아마 쓸 거예요. 그건 연기가 되게 많이 나. 뽀글뽀글 나. 근데 그거 말고 가루향 고운 게 있어.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딱 한 꼭지 이렇게 넣으면 밑에 불이 있어야 이게 붙는다고. 그래서 열선을 깔아놓은 거야. 향로 밑에 열선이 있어.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투척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향연기가 뽀로로 올라와. 근데 이게 한 줌 이렇게 쭉 뜨니까 그거 얼마 안 되지. 향연기가 올라와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는 일본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없애려고 하는 거고 좀 불편하니까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닭이는 뭐하러 하냐? 부처님이 차 마셨냐? 막말로 얘기해서. 인도 부처님이 차 마셨겠냐고. 영국에서 홍차 저런 거 뭐 스리랑카에서 실론티 재배하고 영국에는 차가 없어요. 인도에는 차가 없어. 지금 짜이 마시고 이런 거 홍차하고 밀크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국 문화야. 그거 영국 문화. 인도 전통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는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 그럼 부처님 뭐 차 마셨냐? 그럼 차를 뭐하러 올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생략하고 초 전기 들어오는데 초 뭐하러 키냐? 그럼 그거 생략하고 나중에는 그냥 자면 돼. 다 생략이야. 다 생략. 다 생략.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목소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없애려는 방식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기 전에 그 공인인증서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귀찮아서 그리고 전화로다가 이렇게 띡띡띡 하다 보면 뭐 별표를 누르세요. 그런데 내가 또 우물정자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거 한 번씩 겪어봤을 거야. 이걸 눌러야 되는지 저걸 눌러야 되는지. 자, 뭐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이랬는데 또 잠깐 딴 생각하다가 잘 못 들어서 2번인가 3번인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그렇게 불편해서 그걸 개선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뱅킹인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꼭 그 사람 계좌번호나 이런 거 몰라도 뭐 이름만 해도 대충 얼마씩은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냥 지문만 이렇게 찍 해도 찍 하고 이렇게 가잖아. 맞잖아. 그래서 편해졌잖아. 개선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요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직접 돈을 갖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문제를 개선하려고 생각해야지 향을 안 피우면 내가 지금 목이 아프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향을 피우는 상황에서 내가 목이 안 아픈 접점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향은 네가 하는 거고 내 향은 어차피 피는 거고 자기는 피거든. 잘 봐봐. 목 아픈데 자기는 펴. 자기는 펴. 그러니까 내가 대표성으로 폈으니까 너네는 피지 마. 이렇게 하고 끝이야. 이게 뭐야?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은 그건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일본을 칭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연기를 줄이는 방식을 쓰거나 안 그러면 열선을 깔아가지고 향 자체가 적게 소모되도록 하면 연기가 적으니까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목 아프니까 하지 마! 끝!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향을 안 피우면 내 상식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향 피워요? 피워야 돼요. 피워야 됩니다. 집에서 할 때도 피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얼정사에서 이번에 금강경기도 입지하는데 저는 뭐뭐뭐를 지금 주는 건 아니고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원가에 팔아먹으려고. 그게 옆으로 놓는 향통이 있어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건데 옆으로 놓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내열 섬유가 깔려 있어서 향을 불을 붙여 놓으면 옛날같이 이렇게 향 꽂으면 이게 제가 옆으로 떨어지거든. 근데 그거는 옆으로 그냥 잡아뜨려 놓으면 애가 쭈르륵
쭉 타고 가. 그래서 그게 깔끔해. 몇 개를 하고 그냥 한 번씩 털기만 하면 돼. 편해. 다 됐어. 안 나서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요런 거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향도 하나 다 그 연기 적게 나는 향으로다가 다 준비를 해 놨고, 그다음에 복전함 뭐 넣을만한 거는 하루에 1,000원짜리 깨끗한 거 놓고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돈 지갑, 전용 지갑도 하나 딱 이렇게 놨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그게 뭐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나오더라고. 아니 그 원가가 다 세 개 합쳐서 그런 거를 남겨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거 남겨 먹을 생각은 없고, 그래서 택배로 해달라 그러면 5,000원 더 내면 되고, 왜냐면 포장도 해야 되고, 택배비가 한 4,000원, 5,000원 가까이 할걸요. 그래서 뭘 주문해 와서 갖고 시작하기도 전에 뭘 해? 갑자기 뭐 정성이 뻗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거 만났는데 스님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진짜 왔으면 됐지. 내가 어디 뭐 미국 갔다 왔냐? 내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어. 보고 싶으면 오면 되지. 향이 좋을수록 마일리지가 더 큰가요? 예? 좋은 향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이나요? 저거 내가 커피 한 잔. 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향하고 관계는 없고, 사실은 이거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연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기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기양하고. 그래서 중국 가 보시면 향을 작은 거 피는 놈도 이만큼을 피고, 두꺼운 거 피는 사람은 내 다리통만한 걸. 진짜. 저도 그런 걸 해봤어. 이 정도 아닙니다. 향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얼마냐면 200원에서 300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만 원, 5만 원.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될 거야. 100원에 한 2만 원 가까이 될 거거든. 그럼 한 6만 원. 향 하나가 한 통 아니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면 저도 그런 걸 하는데 향을 불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이제 문제야. 이만해. 기름에다가 적십니다. 거기 기름이 있습니다. 아예 향로 옆에 기름이 있습니다. 중국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기름에다가 적셔. 그냥은 안 돼. 불 절대 안 붙어. 기름에 적신 거를 붙이는 것도 5분 이상 걸려.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시고 있으면 저랑 같이 가서 일행들이 제가 답사 이런 것도 하잖아. 그래갖고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뭐 하세요? 향불 붙이고 있어. 진짜예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꼭 뭐 이상한 가기 힘든 뭐 이런 절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호 영은사 같은 데만 가도 진짜 말뚝 같은 향들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싼 게 100원이에요. 2만 원. 싼 게 2만 원. 팔뚝만한 거 한 2만 원 할 겁니다. 팔뚝만한 거. 그래서 전에 그런 게 덜 타면 또 이게 또 관광사찰은, 중국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관광사찰은 소림사 같은 데는 또 문을 닫아요. 문 닫는 시간이 있다니까. 문 닫는 시간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또 제가 인솔을 해서 가면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얼찌를저찌를 합니다. 일찍 가서 호텔에 가서 뭐 자빠져서 뭐 할 건데, 뭐 신혼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뻗대면서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차례차례 문이 닫히거든.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차례차례 문을 닫아. 그러면 향이 이런 말뚝을 해놓으면 끝까지 안 타는 경우들도 있거든. 마감을 했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 근데 안 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작 태우듯이 시작합니다. 거기 스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향로 안에서 장작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센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름 이게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그냥 태우는 쪽으로 했었고, 근데 중국도 지금 창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 같은 거는 못 팔게 합니다. 그 대신에 들어갈 때 향 3가닥을 줘요. 작은 거를. 관광사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줘. 이런 걸 줘. 그래서 중국도 줄이려고는 하지만 이걸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없애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더 빨리 이게 이렇게 어쩌면 서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향 연기를 줄여서라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려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고, 유지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대빨이나 몇 년 전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고. 난 미치겠다. 난 미치겠다. 그래서 조금 문제성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영화나 예전에 강시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향 한 묶음씩 핀다. 향 한 묶음씩 핀다. 그래서 이거는 말해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 핍니다. 그리고 향 숫자는 홀수로 피는 거예요. 2개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누가 2개를 꽂길래 2개 하면 안 돼? 나 이런 얘기 하니까 1개 하기는 좀 그렇고 3개 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2개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1개 꽂고 1개를 꽂으세요. 네, 이랬어. 2개는 모든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거는 다 홀수로 가는 겁니다. 1357로 가는 겁니다. 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원 외우는 횟수도 홀수로 가는 거예요. 짝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짝수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쪽. 영단에는 2개 펴도 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향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향을 하나 사셔서 향통도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향통. 근데 요즘 이쁜 게 없어요. 향통이. 그렇죠. 신비장구 대단한 월정사 금강경 기도할 때 향통 같은 것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매가로 이렇게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이쁜 거. 저는 좀 거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상하게 불교 용품들이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게 많아. 왜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쁘고 뽀대나는 거 그렇다고 뭐 천년만년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싸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5,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한 10,000원이나 15,000원짜리 사서 이거 굉장히 이쁘네 라는 걸 하면 가지고 다니기도 좋잖아. 그리고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뭐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해요 뭐 10만 원짜리를 해요 그거 아니고 향통이 비싸봐야 1, 2만 원이지 무슨 뭐 얼마나 하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이쁜 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못 찾고 그 다음에 도매로 이렇게 띠기로 사는 것보다는 비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향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조들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신권만 딱 씁니다. 신권만. 부처님에게 올리는 돈은 무조건 신권이에요. 그것도 그냥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권이 우리 같은 이제 쩌리들은 신권 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정초에 신권이 좀 돌 때 이제 불전 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따로 모아놓습니다. 따로 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봐야 뭐 불전이 무슨 뭐 100만 원이 될 거야, 뭐 1000만 원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1000만 원이 되면 고맙지. 고맙긴 한데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초에 이렇게 좀 돈 신권 좀 많이 돌 때 조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불전용은 지갑 자체가 따로 씁니다. 그건 불전용 지갑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는 거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작은 거지만 성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도 뭐 돈도 많이 들고 그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성이거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감동을 시골절에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현물을 갖고 와요. 쌀 같은 걸 갖고 오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옛날 얘기. 지금 얘기 아니고. 제가 출가한 지 얼마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괜찮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타임슬립으로 글로 들어갔잖아. 했는데 진짜 가난한 그 시골 할매였는데 그분이 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만큼을 또 되게 많이 갖고 와요. 아니 조금만 갖고 될 건데 왜냐면 절에도 그렇게 밥을 많이 안 먹거든. 이따 심어 갖고 그게 햇살 요번에 지금 새로 추수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먼저 올리려고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할매가 이렇게 오길래 내가 이렇게 그 힘들게 그렇게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이제 또 헥헥거리고 있어. 갖고 쉬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추수하는데 새로 내가 그걸 쓰려고 부처님께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잠깐 내려놨다가 갖고 가세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내리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이거를 갖고. 그래서 앉아서 쉴 때도 올려놓고 쉬어. 그래서 야 저런 게 정성인갑다. 나 같으면 날름 내려놨다가 쉬지. 힘든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내려놓을 일이 없겠다. 나는 쌀로 들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진짜 시주의 은혜라고 하는 게 참 무겁겠다. 이게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그 쌀을 다 해봐야 그게 몇만 원 안 돼요. 그 이만큼 자루로 무겁게 들고 왔어도 돈 가치로 따지면 그때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시절 쌀 가격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불전으로도 10,000원을 놓을 수도 있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런가 이랬었는데 그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절약해서 살아야겠다. 뭔가 저런 분들이 준 걸로 뭔가 공덕이 만들어서 저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내가 눈에 아직도 선해. 그게 저한테는 당시에 약간 충격적이었어. 그 할머니의 대답이. 예, 그리고 그분이 뭐 대단한 분도 아니고 진짜 약간 못 배우고 가난한 분이었어. 그래서 야 저게 신심인갑다. 그리고 나는 스님인데도 저런 정도 신심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모여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내가 잘 된 거 아닌가 싶은 오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주제를 하나 정할까? 주제를 우리가 질문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절에서 부적 나눠줘도 돼요? 센 거 간다, 센 거. 절에서 부적 이런 거 해줘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려도 돼요? 이런 거 아니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걸 주제로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잘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물어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잘 물어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절하고 댓글을 써봐. 그럼 내가 딱 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적에 대한 것들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